이맘때면 서울 하늘은 자주 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합니다. 지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하고 나서 올해 겨울 5차가 시행 중인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서울에서 PM2.5 배출은 평균 124톤, 질소산화물은 평균 2247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평균 217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질이 나쁜 원인은 지역별로 다르기 마련인데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송 분야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관련 대책도 수송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차 계절관리제에는 4대 분야 16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 중에 있는데요.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시내에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평소에도 노후차 관리는 하지만 계절관리제 때는 한층 더 강화됩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거의 매일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노상에서도 점검을 하지만은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든지 동남 물류 차고지 같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는지, 의도적으로 장치가 손상되어 있지는 않는지 꼼꼼히 검사합니다. 훼손하는 방법이 이 안에 있는 필터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뚫는 거, 저기 연결부를 갖다가 훼손하는 거, 이건 전부 어떻게 보냐면 다 외부로 배출되는 거예요. 저감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죠. 적발 건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이후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는 하루에 13,000여 대씩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2차 때는 하루 1,400여 대 정도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에는 하루 평균 57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5차인데 1차 때 대비해서 지금 따져보면 99.6%가 줄어드는 거예요. 단속이 되는 대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된 차들이 뭐 조기 폐차를 했거나 아니면은 DPF, 매연 저감 장치 그걸 달았거나 오래된 노후차 우리가 제한하는 그 차들 운행하는 그 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지만 노후 차량 자체를 줄이는 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탄소 중립 전략 자료를 보면 오는 2030년 국내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 2018년보다 400만 대 이상 늘어난 2,700만 대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송 분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의 노후 정도나 배출 저감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황산 화물을 제외하고 PM2.5,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모두 25%에서 41%가량 감소합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그 노후된 차량들은 전망에서도 이제 그 전적으로 퇴출이 되고 신차로 계속 교체 수요가 되고 그 제작차 배출 오염 기준이 계속 강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차일수록 대기오염 수준이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더 낮게 배출이 됩니다. 친환경차 제도 때문에도 도입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러한 이제 이 변화가 그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증가보다 훨씬 더 감소를 이끌어내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도 효과가 큰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노후 차량 관리는 앞으로 더 확대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정책입니다. 5등급 차량의 통행량과 등록 대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관심은 이제 4등급 차량으로 쏠립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로드맵에서는 4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 범위를 2025년 녹색 교통지역, 2030년 서울 전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고려하면 도입 시기를 당겨도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 64%는 서울시 로드맵보다도 빨리 계절관리제 기간이나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4등급 차량 제한을 조기 도입하는 데 찬성했죠. 겨울에도 날씨가 많이 춥지 않으면 공기가 상당히 탁하니까 점점 차량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차량 관련 노후화 차량들을 관리하는 정책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제 공기도 맑아지니까 좋은 것 같고요. 정책도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정책의 복잡성, 정책 효과에 대한 의심 등 반대 이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 문제나 이제 규제랑 관련해서 또 그 검토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각들이 엮여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정비 업종 같은 경우에 생업에도 영향이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성취하고 보완해 나가고 순차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예를 들어 연료 관계없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면 모두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입 비용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됩니다.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뭐 노후차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친환경차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비용이 좀 더 발생할 거니까 재정적으로나 다른 기타 제도적으로 좀 지원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규제에서 오는 불편을 감수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합니다. TBS 조주연입니다.